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8월 11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 시- 미국 시장 간단히 여기는 이제 체크만 하기로 하고요. 국내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 분석과 선물 시장 분석 이 세 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도록 합니다. 카이사르가 추세 파동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세 파동은 그럼 분석은 해드릴 테니까 추세 파동으로 매매하기가 선물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요즘 그 시장에 파월 그 다음에 트럼프, 우리나라 이 정부에도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속부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추세 파동 매매하는 사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 파동은 권장하지 않고요. 당일 매매 위주로 맥점에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대신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고 여러 번 꼼꼼하게 들은 다음에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충 들을 거면은 듣지를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두세 번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 국내 시장 분석과 선물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이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만 잘라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이 이제 목요일 날 결제가 되는데 여기도 심층 분석을 하고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해당 분야만 내용이 상당히 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귀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전략 이게 월요일날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드릴 건데 매매 전략 정혜원은 이제 카페로 이미 시황을 전달했고요. 일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이제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를 하시고 참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입 회원들 카페에 멤버십에서 영상 3개 꼭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 국내 선물옵션 교육 영상 꼭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도 투자 매매 원칙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준회원 보면 카이사로 인사이트, 달빛 인사이트, 옵션 내비게이션, 매매 전략 참고를 해서 정립을 하시고 옵션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여기 와서 옵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참고로 들으시고 옵션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일주일에 뭐 1회, 2회 정도만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한 3년 정도 선물로 하시면서 옵션을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레이딩 방법 이 안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달리 선물은 완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주식 뭐 하다가 손실 났으니까 선물 옵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뭐 홀짝 게임이니까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많는데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에게 뭘 가르쳐 주라? 원수에게 옵션을 가르쳐 주라.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옵션으로 성공한 경우가
0.00001%. 복권보다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아셨죠? 꼭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옵션은 쉽게 돈 버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옵션을 30년 동안을 겪어왔지만 제 주위에서 옵션으로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거의 없어요. 선물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옵션은 어떻게 한번 크게 수익을 났다 하더라도 계속 손실을 나면서 깡통 나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옵션은 매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심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 국채 금리를 잠깐 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난 다음에 요 앞으로 남은 것이, 트럼프가 앞으로 거론할 것이 뭐냐면 금리하고 각국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미국이 채권 발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발행 안 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8월이나 9월달에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4.5 턱걸이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이게 4.5로 솟구치는 순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다? 한 번 또 충격을 받는다. 이때 4.0 붕괴됐을 때 25년도 4월달, 그렇죠? 충격을 이제 받은 경우도 있고, 위로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0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올라갔을 때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 앞으로 금리와 환율은 잘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P를 한번 큰 그림으로 몇 가지만 이제 분석을 하면, 지금 S&P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추세를 지금 타고 열심히 타고 잘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급락을 이쪽 추세로 왔죠. 상방 추세가 6,700선 부근입니다. 여기서 이런 추세로 한다면 꼭지를 찍은 거예요. 이제 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00에서 조정을 받느냐, 6,700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느냐,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왔다. 더 추격 매수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추격 매수는 할 수는 없다.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지난번에는 5,000선인데 이번에는 5,500선 전후까지 기다렸다 다시 상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매도는 6,400, 6,700까지, 6,400에 매도해서 6,700까지 참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6,400에서 바로 밀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 보면 추세선이 이런 파동으로, 짧은 파동이면 고점 찍은 거죠. 여기서부터 추세 파동은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래서 6,400이냐 6,700이냐, 여기 중간지대 어딘가 고점을 찍고, 8월달, 9월달은 조금 옆으로 기간 조정이든 행보 조정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고점을 찍어 버렸어요. 그렇죠? 고점을 연결을 하면 고점을 찍었고, 후행 스팬으로 고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6,700. 그래서 8월 중순에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더 8월 달에 좀 더 상승했다가 9월 달에 조정을 받을 거냐, 그 시기적인 구간만 남았다.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순수한 기술적 분석으로요. 그래서 대형 호재가 갑자기 터져서 금리 인하가 100% 확정이 됐다든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S&P 지수예요. 아까 그건 선물이고, 지수는 여기서 이제 그 급락 두 번을 맞고 올라갔죠.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6,400 정도, 많이 가면 6,700까지도 간다고 그랬죠. 이 추세선 따라서 가면 이 구간에서 어딘가 하방으로 숏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고, 매수는 고점 대비 보통 7에서 10% 정도 조정은 필히 받는 거니까, 여기가 고점이면 지난번 얘기한 대로 6,020포인트 정도고, 만약에 이게 6,500, 6,700까지 가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6,000선도 안 내려오겠죠. 그 전에서 6,100선 정도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매수는 이 부분에서 6,000선 조금 위에서 상방으로 농으로 해야지, 여기 쫓아가는 거 잡아서 수익 내기는 상당히 버거운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후행 스팬이 지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날 장대 음봉이 났는데 쉽게 안 밀릴 것이다. 왜냐면 이 후행 스팬이 딱 지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감싸버렸죠. 지금 계속 갑니다. 이 추세로 하락을 잡으려면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대반등해서 저항이 돼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기에서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지금으로 가면 계속 지금 상방입니다. 후행 스팬 무너지지 않았으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6,400에서 뭐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매도 쳐도 되고, 여기 더 올라갔다가 추세선 상단에서 6,700 부근에서 뭐 여기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다. 6,500선에서 6,700선. 여기서 꺾이는 것은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후행스팬, 일봉 후행스팬이 캔들을 깨졌을 때 대응을 하방 공략을 하자. 그래야만이 6,100선 아니면 5,500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큰 흐름의 하락을 수익을 낼 수 있지. 여기 아직 무너지지 않는데 아무 데서나 막 둥둥둥둥둥 매도를 쳤다가는 되려 여기까지 올라가서 컷당하고 내려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봉으로는 항상 숏은 후행 스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추세선으로 그었을 때 이런 볼린저 상단에서 하방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어정쩡한 데서 매도 대응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무너지든지 추세선으로 이런 걸리는 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하방 공략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60분으로 보면 어제도 이제 일부 정회원 분들, 방송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60분 중심값이 이탈되지 않으면 내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려면 깨진 다음에 저항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지지가 돼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올라왔죠. 그 다음에 6,415포인트 지지하면 계속 하는 거고요. 위로 6,500선, 여기 쌍봉 파동으로 가는 지금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락은 어쨌든 이 지금 주 추세선을 중심값이 무너지고 요 추세선이 무너져야만이 조정을 조금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구간이 뭐냐면 요게 하락폭의 요게 76%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 보이는 자리에서 지난번 7일날 이게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으로 다시 올라와서 쌍고에서 밀리든지 이게 돌파가 되면 전고점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거죠. 요게 이제 1이라고 그러면 1.3 혹은 1.6으로 가는 파동이니까 더 위로, 쌍봉 아니면 더 위로 가서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앞으로 이번 주에 S&P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미국장도 어떤 피크적인 상승 마무리 구간이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숏으로 보신다든지 막바지 상방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포커스 된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도 있죠. 15일 날. 우리는 이제 휴장인데 미국은 이제 15일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가던 추세는 계속 간다. 그렇죠. 상방으로 한번 그 주에 잡으면 그다음 월요일 날 계속 양봉이면 계속 가는 파동이 많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탁 꺾여서 저항이 돼 버린다 그러면 숏 이렇게 밀려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미국 시장도 양봉으로 더 쳐올리느냐 아니면 여기 쌍봉 되돌림 75%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아니 저항받고 조정을 보이느냐 그런 게임이 되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날 파동을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우리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하고 환율 전쟁이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관세를 지금 15%로 다 높여놨는데 만약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환율을 약세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 받은 게 소용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환율을 강세로 돌리든가 아니면 달러를 초약세로 더 눌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게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런 어떤 액션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추가적으로 거론해야 될 사항들이 환율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지금 카이사르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원달러가 지금 우리가 아니고 이제 N달러가 150엔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강세 쪽으로 해서 140엔을 무너뜨리느냐. 이거 140엔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140엔 무너지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전 세계로 엔캐리 청산 자금이 한 번에 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150엔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발광을 하겠죠. 관세로다가 딱 15% 이상으로 때려놨는데 약세로 하면 달러 강세.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1,400원을 넘기느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도 여기 장중에 1,400원 넘으면서 급락을 한번 했죠. 그날 8월 1일날 첫날 뭐 급락을 해버렸고 이게 강세로 이제 미국 쪽에서 워낙 강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내려가니까 주가에는 그래도 강세로 내려가면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을 것이다. 약세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미국 관세 전쟁, 그렇죠? 환율 전쟁. 관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약세로 가져가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는 환율을 고평가로 이제 유도를 해야만이 자기들 그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 코스피 월봉은 제가 지금 이 분석한 영역을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추세선인데 추세선 다 돌파를 했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3316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냥 쌍봉으로 무너지느냐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무너지는 거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아셨죠? 그냥 무너지는 경우에는 쌍봉 개념으로 조정이 깊이가 커질 수가 있고요. 돌파한 다음에 내려오면 추후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가운데 조정을 보이니까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면 확장 파동으로 되면 이고 3330선까지 열려 있고요. 하단은 이제 조정하는 것은 이 확장 파동이 끝나면 이제 조정이 깊어지니까 하방은 논하지를 못하는데 상방은 지금 3196포인트하고 3188포인트 이 구간을 첫 번째 이탈되지 않아야만이 추가 3330포인트로 가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3166포인트를 붕괴가 되면 선물지수로 427.5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확장형 파동에서 중심선을 깨버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20주선까지. 그렇게 되면 61선이거든요. 일봉으로 61선까지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번 주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에서 상방놀이 하면 하여튼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그래도 뭐 3330포인트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올라가면 3350포인트까지도 가겠죠. 확장형으로 가면.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부러지면 기간이 길어지고 하락 가격 조정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된다. 그래서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됩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매매하는데 현명하다. 사람들은 저걸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 저런 분석을 왜 할까 그러는데 천만에요. 갑자기 외국인이 돌변해서 하루에 2조 원 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3350 매수금에 떠든 대로 3500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말고 부러지면 손절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파생은 특히 더. 그 기준을 어디다 4315포인트 1차 저게 부러지면 하방전 안 된다. 그러면 매도할 사람들은 저 자리가 부러지게 되면 매도를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3166포인트 그를 427.50 붕괴되면 매도로 하방 공략을 할 수 있죠. 그 매수는 그 붕괴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컷 주고 나오면 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했을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 세워놓으면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양봉 났으니까 그냥 매수하지. 밀렸네. 매수하지. 밀렸네. 양봉 나서 막 누가 그러는데 3350선 내지 3500 간다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간다고 그랬나 그 사람들이요? 9월 달에 갈지 12월 달에 갈지 모르잖아. 근데 그 얘기만 듣고 계속 물타게 계속 또 반등을 하니까 그럼 그랬지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날 푹 빠져. 또 며칠 올라. 이제 가는가 보다. 근데 또 푹 빠져. 여기서 20주선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3000선까지 내려온다. 3000선이면 얼마이지? 200포인트 내려오잖아. 200포인트. 선물지수로 30포인트. 그렇죠. 30포인트 물려버린다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라간다고. 이 이탈되면 무조건요, 컷 주고 도망 나오세요. 상방에 설령 간다 하더라도. 427.50.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생은 기준이 없으면 매매를 집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해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파생이는 존재치 않습니다. 주식은 대충 뭐 사서 뭐 물타기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겠으나 선물은 어떻습니까? 단기 상품이에요. 3개월이면 만기가 있는 거고 옵션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고 그 다음에 위클리 같은 경우는 3일짜리예요. 그런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에 기준이 없이 그냥 대충 상방이라니까 그냥 계속 콜 사고 하방이라니까 뭐 묻지 마 그냥 풋 사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매매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콜을 샀으면 나는 431.50 붕괴 전까지는 계속 상방을 고집을 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붕괴되면 일단 무조건 수익 청산하든 무조건 컷하고 나온다. 이런 기준을 세워놔야만이 크게 안 다친다. 그래서 수익은 크게, 손실은 짧게.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봉인데요. 일봉은 지금 이곳에 보면 장대 연봉 2방, 그래서 제가 확장형이라겠죠. 확장형 파동에 이날 여기를 돌파를 안 했으면 여기가 확장형으로 이제 꺾이는 자리인데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까지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파동이 이곳으로 보고 최대 3,330선 전후가 이제 꼭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여기 한번 처음에 확장의 끝자리에서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게 3,260포인트. 선물로는 442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상승 장대 음봉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그래서 이 갭을 보통 3에서 5 영업일 내로 메우면 강세장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꼬리만 메꿨죠. 여기 꼬리만 메꿨어요. 그렇죠? 이 몸통인 3245포인트까지 메꾸지 않았다. 월요일날 갭 상승해서 이 자리를 메우고 돌파를 해서 442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갭만 딱 메우고 내려오는 조정 파동이 되느냐. 요게 기루점이다. 이게 기루점. 그리고 여기서 하락으로 내려온 이게 75% 구간. 그죠? 되돌림. 그래서 이 자리에서 꺾여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부러지는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확장 파동으로 안 올라가고 75%에서 무너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패라. 아셨죠?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하방으로. 그리고 돌파되면 컷 자리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각자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회원분들은 이제 그 시황으로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서 파생해서 적용을 하고 인버스를 사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때리시든지 옵션을 사시든지 콜매도를 때리든지 그 하방에 대한 포지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상품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때리면 안 되죠. 어디 확장형으로 상방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선물로 450선 전후
3330포인트 전후까지 솟구쳐서 갈 수가 있다. 이 만기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우리 쉬니까 4일 동안 양봉으로 쭉쭉쭉쭉쭉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선택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양매수를 해야 되겠다. 8월물을 할까 9월물을 할까 뭐 이런 선택적인 부분도 폭이 넓으니까 상품을 아주 선택을 잘해야 돼요. 파생은 내가 단기로 할 건지 장기로 할 건지 9월물로 할 건지 8월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선물로 할 건지 콜매도를 때리건지 풋을 살 건지 위클리 풋을 살 건지 위클리 콜을 매도를 칠 건지 이 상품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 그러면 과연 어디가 맥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시간파동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제자들이라든지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시간파동 합니다. 시간파동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다? 30분 단위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옵션은 4, 3, 2, 1의 변동성 장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서 중심값이 무너졌나 지지했는지를 보고 대응을 한다. 근데 지금 이제 분석해드리는 건 뭐냐면 분 단위로 5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120, 240, 480, 1봉 요 시간 순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5분봉으로 주로 매매하시는 분은 월요일날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333.90이 됩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갭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월요일날 지금 금요일날 종가로 436선을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되죠. 야간에. 그러니까 매수는 433.90을 이탈되지 않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상방 공략을 해야 된다. 아셨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를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매수를 해도 수익이 크게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아침 시초가에. 이게 크게 날지 1포인트 여기 갭이 437.90에 있어요.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 1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팍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애써 매수했는데 수익은 1포인트 잘못하면은 손실이 2, 3포인트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분봉으로 전투를 벌이는 분은 최대한 중심값에서 매수를 해서 농으로 길게 수익 내는 매매를 해야 되고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하면 볼린저 밴드가 여기 저항이야. 그리고 여기 카이사르 저항이 여기 계속 있다고. 438, 437. 이 어디선가 매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5분봉으로 매매하시는 분 기준을 여기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분봉으로 15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중심선 지지하고 계속 상방으로 진행을 하다가 5장에 이탈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중립 상태야. 그 전에도 중심값 계속 지지하고 상방으로 왔죠. 여기서 중심에서 하방으로 밀릴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결정하는 구간인데 야간에 어떻게 됐어? 상방으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15분봉도 마찬가지야. 눌림은 334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이탈이 되면 15분봉 매매하는 사람은 도망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매도는 이 구간. 그렇죠? 볼린저 밴드 상단 아니면 갭 메꾸는 구간에서 하방 공략을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15분봉으로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30분봉은 어떻게 돼요? 계속 중심선을 이탈하다가 여기 무너지면서 폭락으로 왔죠. 그리고 다시 탈환하는 척 하다가 무너졌는데 요날 7일날 중심선을 다시 올라탔습니다. 요 중심선이 50% 구간이었죠. 여기가 지금 62% 구간, 여기가 75% 구간이에요. 하락폭에. 그렇기 때문에 75%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숏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돌파되면 이제 쌍봉 아니면 급등파동으로 450선까지 확장파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승부를 잘 보셔야 된다.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 상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올라타서 지지가 되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구간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 43 7.90과 43 8.50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는 또한 뭐다? 위클리 옵션 만기 상단. 여기 넘어가게 되면 위클리에서 콜옵션 매도했던 세력들이 큰 상처를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 싸움이 치열한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에 붙을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분으로 여기 구간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고 정회원분들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카페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분도 지금 여기 추세선과 지금 내려왔던 추세선 그렇죠? 밑으로 빠져서 확장형 이런 확장형 밑으로 확장 지지선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중심을 돌파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중심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폭락 파동이 되는데 일단 올라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갭 메꾸는 구간이 월요일날 전쟁터다. 여기서 올라가면 계속 상방으로 타는 거고 올라가는 추세로 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린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된다? 왼쪽 헤드 오른쪽 어깨가 돼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꼭 이렇게 막 폭락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밀려서 만약에 사이 얼마 7.50 붕괴돼야 하방으로 꺾인다겠죠. 안 꺾이면은 어떻게 돼? 또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다시 도전할 수도 있어요. 사이 7.50을 이탈을 해야 됩니다. 하방도. 그래서 이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240분 뭐 앞에서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 요거 세 자리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0분으로 분석하면 지난번 여기 추세선 붕괴되면서 급락을 했죠. 다시 받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40.70 부분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크게 충격을 받았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막 올라가는 파동이 돼서 450선 전후까지 올라가는 다시 회귀 파동이 되는데 이 보주지표가 그냥 꺾어지면 월요일은 화요일날 꺾어져서 하방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 416선 중심선까지 내려오는 일단 하락 1파동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방은 440선까지 열려 있고 만약에 꺾여버리면 하방은 416선 부근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일봉 캔들의 모습이 이렇게 장대 양봉 날 확률이 25%. 여기서 438선 전후에서 막혀버렸다.
음봉 날 확률, 내려왔다 십자 타는 확률, 돌파했다 하더라도 441선이나 440선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비석형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봉으로 갔다가 이렇게. 요게 각가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프로테지가 각각 25%예요. 평균을 내보면. 미국 장이고 우리 장이고 항상 보면 요 하락의 되돌림으로 75% 구간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각각이 이런 25%. 그 대신 양봉 형태는 25%고 이렇게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조종 파동이 몇 프로? 75%.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위로 막 간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시키기가 만만치 않고 이 윗꼬리 달고 비석형으로 팍 꽂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더라. 알았죠? 카이사르가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건 순수한 기술적인 매매예요. 여기에 뭐 어떤 대형 호재가 하나 떴다. 그래서 상방으로 막 올라가는 놈한테 카이사르가 440선 근처라 어디 뭐 전후에서는 뭐 꺾인다더라 해서 올라가는 놈한테 사정없이 매도 쳤다가 나중에 450 갔는데 컷 당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기술적으로 거기서 꺾이는 5분봉 하나에 매도를 치든지 15분봉 음봉 났을 때 때리든지 5분봉 쌍봉에 때리셔야지 올라가는 놈한테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면 내 계좌가 어떻게 된다? 깡통된다. 근데 일반적인 기술적으로 대부분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75%가 올라갔다 밀리든지 올라갔다 쳤는데 주유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면 밑으로 팍 얻어 터지는 예가 상당히 많더라. 아셨죠? 그래서 양봉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선물을 막 1조 원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야만이 양봉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전주에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양봉으로 감쌌는데 완전히 감싸진 않았어요. 꼬리가 지금 계속 저항이에요. 그렇죠? 꼬리가 계속 저항이에요. 435선 정도만 가면 두들겨 맞아. 계속.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이날 한번 막 강하게 돌파하는 듯 했는데 다음날 아주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자리가 왔어요. 이걸 이번 주에 멋지게 양봉으로 이게 딱 감싸서 최고가에 끝난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번 주에 두들겨 맞아서 음봉이 다시 발생이 된다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상방 유지는 지금 상방으로 갖고 있다든지 상방으로 더 위에 450포인트 전후 확장형 상단으로 보시는 분은 요 자리 431.80, 427.50 요 두 자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하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부러지면 그냥 도망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하락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에서 10% 구간이 410선.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은 제가 분석 빼고요. 그래서 그런 파동으로 지금까지 쭉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은 5분봉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15분봉으로 매매하시면 기준 30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준선 60분, 120, 240 480, 일봉. 이렇게 해서 큰 파동으로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대응을 해야 그래도 이 시장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지 매수를 해서 어디서 최대한 매도를 했을 때 컷은 짧고 수익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정회원들 제가 시황을 드릴 때 이 시간 파동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함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라,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 확률이 8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카이사르가 위에서 저렇게 시간 파동으로 이번 주에도 쭉 분석을 했는데 8월 4일 날은 어땠는지 5, 6, 7, 8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장중 시황과 대응 시나리오 이게 세세하게 이번 주에는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전부 찍어줬어요. 어디서 매수하고 몇 포인트에 매수해서 컷은 어떻게 주고 청산은 어떻게 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1차 매도, 2차 매도 구간 다 해서 8월 4일 날 드린 자리. 그렇죠? 여기에서 매도해라. 여기서 1, 2차 매도해 하방매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상방매는 여기서 해라. 이날 여기 매도 온 사람도 어떻게 다 수익 났고 여기 매수한 사람도 다 수익 났죠. 예. 이렇게 이날은 어떻게 돼? 전부 수익이 거의 100% 구간으로 두 번 다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8월 5일 날 이날도 보게 되면 여기서 423.60은 어떻게 컷 나갔죠. 그 426.60에서는 매도가 돼서 밑으로 5포인트짜리 수익 나고 제가 쌍저점에서 매수해서 다시 가라. 그래서 이날 한 번 컷 수익 5포인트 상방으로 뭐 3, 4포인트 이렇게 수익이 난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죠. 그림도 다 그려드렸죠. 이런 십자 캔들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도 윗꼬리 달고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 양봉으로 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 이렇게 매도를 해라. 전부 상세하게 그 확률이 어떻게 몇 퍼센트 나온다. 그래서 8월 5일도 매매 한 번 컷이 나갔지만 두 번의 수익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월 6일 날 여기도 다 그림을 그려서 뭐 1차 매수 구간, 2차 매도 구간. 그래서 여기도 매도 매수 다 정상적으로 잘 됐죠. 1차 매수 구간은 조금 타이밍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서 매수 못한 분도 있는데 매도는 수익을 다 거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이 두 자리 됐는데 한 자리는 체결이 안 된 분도 있었다. 그랬죠? 그 대신 제가 캔들이 십자파동 비슷한 그런 양봉의 형태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사. 개파락한다 하더라도 양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8월 7일 날 이렇게 화방면 전략 다 드렸죠. 그렇죠. 양매수도 다 드리고 그래서 수익도 잘 나고 양매수 하신 분들도 그 다음에 여기 434.85 전후에서 하방으로 곤두박질 쳤죠. 밑에 컷이 한번 나갔지만 또 요 밑에 하단에서 양매수 하신 분은 또 위쪽으로 또 수익이 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어요. 8월 8일도 마찬가지 세세하게 이게 다 정리를 해드렸죠. 디스코드에다가 하방면 전략, 상방면 전략.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1구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전달을 해드렸고 이렇게 상방면 전략.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왜? 매크로는 분석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다 해도 그게 맞는 분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전략을 따르라. 여러분들 모르면 카이사르가 전달한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승률이 몇 퍼센트다 1년 동안 평균 내면 77%가 나온다. 잘 맞는 날은 90 몇 %, 조금 컷 많이 나가는 달은 한 66%.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컷이 지난달하고 조금 많이 나갔어요. 그 대신 수익이 컸어. 1포인트 컷 아니면 2, 3포인트 수익이 났으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 전략대로 카이사르가 제시한 전략대로 자신이 비위에 맞게 매도든 매수든 했을 경우에 10번 들어가면 7번 정도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 7번은 컷은 1포인트요. 수익은 2, 3포인트이기 때문에 10번 다 수익 난 거하고 같은 그런 비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르면 전략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리잖아. 이걸 꼭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8월 8일도 마찬가지,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제발 가서 올라가는 놈한테 갖다 쫓아가서 사지 말고 내려가는 놈한테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면 가서 매도 쳤다가 1포인트, 2포인트 올라오니까 컷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따라해. 왜? 카이사를 이기려. 카이사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카이사를 거기서 매도 치라 하니까 매도 안 쳐. 그리고 나서 한참 꺾인 다음에 음봉에서 본인이 판단하기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 쳐. 카이사는 거기서는 매도 친 거 청산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청산시키고서 쪽 막 솟구쳐서 올라오면 그리고 나서 컷 주니까 또 거기서 카이사는 쌍봉에 매도하니까 본인은 놀래가지고 컷 준 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엇박자를 계속 타시는 분이 있어. 왜? 뭐 때문에? 카이사를 이겨보려고. 청개구리. 그게 태권도로 따지면 어설프게 구단 따라 태권도 1단이 구단 따라서 하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그냥 전략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승률은 제가 그랬죠. 77%. 컷 순절 1%, 수익은 2, 3%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충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왜?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날 손절 당했다고 다음 날은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카이사르가 딱 오늘은 또 맘 놓고 이제 카이사르 전략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탁 들어갔는데 그날 컨 탁 나갔어. 그러니까 멘붕이 왔어. 그 다음 자리는 안 들어가 또. 컨 나갈까봐. 그 다음 날도 안 들어가. 그런데 계속 맞네? 그리고서 또 딱 들어갔는데 컷 나갔어. 그게 바로 뭐다? 머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따라서 해야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자기 생각이 하락인데 매수 받으라고 하면 매수 안 받고 매도 쳤다가 컷당하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엉망인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 못하고 자기가 매도인데 카이사도 매도라고 해서 딱 때렸는데 컷 탁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매매가 막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에 확실히 정해서 들어가지 않고 매번 걸른다든지 하면 안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장중 디스코드의 전략을 세세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파동 패턴 시장 대응 방법도 추가적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전략도 세워주고 분석도 해주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디스코드로 전달하는 전략하고 장중에 전달하는 시황으로 수익이 3개월 동안 따라서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카이사르가 잘못했든지 따라 하시는 분이 잘못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지금 리딩으로 만약에 교육으로 한 것이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확률이 77%인데 제가 데이터값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리고 가르친 제자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확률이 77%인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 카이사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 디스코드 가입해서 3개월 만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파생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두시든지. 그래서 주식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다른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디스코드 연구를 하고 이 전략대로 잘 따라해서 수익이 난다.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조건 따라하기를 해보든지 디스코드를 연구를 하든지 학원비 33만원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봐요. 중고수 다 됩니다. 그리고서 혼자 홀로서기가 안 되는 분은 여기 문의를 해서 달빛 찾으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매일같이 전달을 해드려서 함축적으로 매매 구간을 다 드리니까. 그 다음에 8월물 합성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8월물 이번 주에 이제 만기니까 보면 선두 세력들이 상방으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435선에 계속 어떻게 거의 435, 437 여기 계속 막아놨죠. 거기만 올라오면 밀려. 그렇죠. 지금 435, 437에 이 8월물에 대해서 포지션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8월 8일 날 종가 기준으로 8월 8일 날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37.5가 8월물에 만기 상단으로 지금 선두 세력들은 지고 있다. 그런데 437.50을 만약 월요일날 싸우다가 갭을 메꾸고 위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냐면 440이 지금 156, 442가 64, 그 다음에 445가 17. 요 구간으로 수익 구간을 위로다가 손실 최소하게 해지를 좀 걸어놨어요. 최대 445. 그 다음에 9월물로는 어디까지다? 450선까지.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기가 지금 손실인데 요 위에다가 해지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450선까지. 이 얘기는 뭐냐? 440선을 혹시 돌파한다고 그러면 그 440선에서 급등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손실이지만 더 위로 막 쳐올려서 450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수익이 되잖아. 요 중간에서 막아놓으면 손실이니까. 그래서 10월 달은 지금 442.5, 12월은 계속 435에 그냥 멈춰놨어요. 아직 12월 달은 완벽하게 지금 구축을 안 해내서.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석을 했을 때 8월물로는 437.5가 저항으로 났다. 선두 세력.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437선이나 8선 전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하방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자리야. 근데 만약에 그게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윗자리는 최대 445선. 8월물로는 9월물로는 450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날 뭐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또 돌파하면 450선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437.5 전후 부근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물
변동성 지수 한번 볼게요. 옵션의 변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지금 5일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여기 46, 43, 5일 전에 그렇죠? 전날 43에서 38로 변동성이 팍 줄었죠?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38에서 34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양풀이를 계속 죽여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8월 8일 날 8월 8일 종가 금요일 날 보면 34에서 33.86 그러면 여기 30에 지금 근접했죠. 30에 근처에 근접하면 옵션에서 한번 뻥 하고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번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는지 기대값을 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 얘기는 변동성이 크게 되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437에서 막혀서 급락을 하든지 상방 돌파 못한다. 거기서 확 눌러버리는 그런 파동이 되든지 이걸 돌파를 해서 만기가 급등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50선까지 그냥 쭉 확장 파동으로 상방으로 가버리면 콜에서 대박 나겠죠. 그래서 437.50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 투자자들은 대응을 잘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월물 각 주체별로 포지션 한번 볼게요. 5일 전에 외인하고 개인 상방 포지션으로 지고 있었고 양매도 기타는 계속 하방. 이게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개인, 외인, 금투는 상방, 양매도 세력하고 기타 법인은 하방.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이게 8월 8일 날 종가 기준이에요. 8월 8일 종가 기준. 월요일 날도 또 약간 변경될 수는 있는데 큰 틀은 뭐냐? 큰 틀은 지금 양매도 세력과 기타 법인은 계속 437선 전후를 막아놓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해왔어요. 한 2주 전부터. 그리고 외인과 금투는 계속 상방으로. 그렇죠. 계속 상방으로 지고 있었다. 패를. 개인도 상방으로 지고 있다가 급락한 날이 있죠. 폭락한 날. 8월 1일 날 폭락한 날 하방을 여기를 사놨는데 지금 432.5니까 손실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요거. 그렇죠? 손실. 여기로 올라오니까 손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은 447.50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세력은 미결제 세력. 그 다음에는 여기 금투하고 개인, 그 다음에 외인 이렇게 된다겠죠. 순서가. 그 외인 중에도 하방 포지션 들고 있는 애, 상방 포지션 들고 있는 애, 그리고 만기주에 올수록 금융투자 그 세력이 세진다고 그랬죠. 이제 만기주간이 딱 들어섰습니다. 과연 금융투자는 435 이상만 되면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땡겨줄 건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437.50을 양매도 세력이 돌파가 되면 손실이 엄청 커요. 기타 법인하고. 그리고 외인, 금융투자, 개인들이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437.5에도 엄청난 전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금요일날 정회원분들 말씀드렸죠. 435 혈투 구간이다. 그날 얼마나 박스 쳤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누군가가 열심히 막을 것이다. 쉽게 돌파 허용을 안 할 것이다. 월요일날 시장에 437.50을 지금 435선에서 엄청 싸우다 올라가서 쉽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한 방에 그냥 440선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죠. 밑에서 지금 엄청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435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 전날도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러면 월요일 날 437.50을 뭐 쉽게 돌파해 버릴 수도 있죠. 밑에서 물량을 다 소화했다 하면은 금융투자나 외인이 그냥 위로 당겨 버린다고 확 당겨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돌파가 되면 가는 거고, 그런데 437 부근에서 또 열심히 싸운다. 그럼 양매도 세력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타 법이 나고. 그래서 이게 싸우다가 오후장에 돌파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윗구리 달고 밑으로, 아니 한 번에 막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린다고. 싸우다가. 예, 그때는 방향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아주 잘 세우시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437.50 부분에 상방으로 그냥 한 번에 갈지, 거기에 저항 맞춰서 윗구리 달고 밑으로 작살내 버릴지, 여러분들이 그 판단으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정쩡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도 보면 월요일 날 지금 이것은 목요일 날 포지션 분석, 이게 종가 8월 8일 날 종가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정회원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시, 12시, 2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지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거의 근사치 제가 종가, 고가 패턴 거의 맞춰드렸죠. 그러면 8월 11일 날은 과연 어떤 파동이 전개가 될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333.75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날 갭상승이 되니까 여기도 437.50까지 상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440 근처가 101억, 442.5가 49억, 445가 9억. 그 이상 되면 어떻게 손실이 막 커지죠. 합성 물량 들고 있는,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그 콜에서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437.5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최소한 441선에서는 방어를 해야 된다. 441선. 그렇죠. 여기까지만 허용돼야지, 그 이상 되면 이게 잘못하면 손실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런 손실이 지금 260억, 230억 되니까 이 커버를 못 한다고. 예. 그래서 갭 상승했을 때 437.50에서 여러분들이 해지를 잘 하시든지 위클리는 양매수를 잘 하시든지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시고, 지수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이것은 코스피 200 지수. 지금 뭐 선물 지수하고 거의 베이스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요 자리 436.97이니까 437을 만약에 계속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휙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440.50, 60까지 열려 있죠.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휙 하고 다시 내려와요. 333.65. 요게 기준이니까. 요게 38선이에요. 옵션의 38선. 아셨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모든 뭐 숫자로 계산을 하든지 포지션으로 합성 물량을 하든지 뭐든지 지금 저항이 437.50 전후에 모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하여튼 월요일날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 분들한테는 이런 테이블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세적으로 더 분석을 해드리고,
이것도 이제 프로테지 넣어서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옵션 전략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회원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설명은 정혜원 몫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전략도 다 분석을 해서 드렸고, 양매수 방법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혜원 분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전부 전략하고 모든 기준 가격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파생을 새로 입문하셨던 분들은요,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입을 해서 한번 3개월만 겪어보십시오.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시장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카이사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라이브를 쉬고 만기주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라이브보다는 그냥 유튜브로 자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이 카페에 오시면은 여기 준회원들의 매매 전략 일부 공개해드리는 데 있어요. 여기 와서 보고 가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옵션 만기 파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